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승무패 47회차 EPL 라리가 14경기 독식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에버튼의 에이스죠.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의 맨유전을 앞두고 찍힌 훈련 사진입니다. 제가 에버튼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사진인데 맨유전을 앞두고 이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했죠. 그런데 공개된 훈련 사진에서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가 원래는 부상 부위가 상당히 중요 부위였죠. 고환, 랄부 쪽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현지 언론 보도에 의해서 전해졌었는데 지난 뉴캐슬전을 앞두고 안첼로티 감독은 스몰 프라블럼, 리틀 프라블럼 그러니까 작은 문제였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번 뉴캐슬전에 결장한다라고 밝혔고 실제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가 결장하면서 뉴캐슬전에서 무기력하게 패배를 한 에버튼입니다. 따라서 이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가 맨유전을 앞두고 부상에서 복귀할 수 있냐 없냐가 상당히 관건이었는데 제가 홈페이지에서 이 사진을 보고는 처음에는 조금 시겁했습니다. 아무래도 하메스 선수의 부상 부위가 이 중요 부위였고 이 훈련을 하는 자세가 상당히 어정쩡하고 꾸부정해서 과연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인가라고 의구심을 가졌는데 어제 제가 라이브로 안첼로티 감독의 기자회견을 봤습니다. 기자회견을 받고 실제 기자회견을 정리한 뉴스를 봤는데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가 에버튼의 에이스 이 하메스 선수가 맨유전에 무리 없이 출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 역시도 초안픽에서 1번 경기죠. 에버튼 대 맨유 경기를 무패 투픽을 가져갔었는데 승패 투픽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초안픽에서 많은 내용을 현미경 분석에서 다뤄드렸기 때문에 이번 독식 분석 그러니까 47회차 최종픽 분석에서는 현미경 분석에서 다뤘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제가 초록색으로 정리한 부분이 바로 현미경 분석에서 따로 추가된 내용 그리고 픽에 있어서 변경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텍스트 위주로 중요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경기 에버튼 대 맨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초안픽에서 무패를 가져갔던 걸 최종픽에서는 승패로 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서두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한 점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가 초록색으로 정리한 내용처럼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뿐만 아니라 바로 오른쪽 풀백이죠. 콜먼 선수 그리고 올 시즌에는 한 경기도 뛰지 못했지만 지난 시즌에는 상당히 많은 경기를 소화했었던 센터백 그리고 오른쪽 풀백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수비수인 홀게이트 선수 그리고 중원에서 알랑 두쿠레와 함께 중원 삼각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고메스 선수까지 모두 출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에버튼의 전력 누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맨유의 상대적으로 홈구장인 구디슨 파크에서 전통적으로 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에버튼이 아무리 히샬리송 선수가 빠졌다고 해도 이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의 왼발 한방 패스가 있는 에버튼이 그래도 칼버트 루인까지 공격 루트가 그래도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의 왼발로 인해서 하나 더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무승부를 갔던 것을 승리로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맨유 역시 왼쪽 풀백이죠. 포르투에서 영입한 알렉스 텔레스 선수가 지금 훈련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 이후에 무리 없이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고 해서 맨유 역시 왼쪽 풀백에 있어서 옵션이 하나 늘어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맨유는 지금 솔샤르 감독의 입지가 상당히 불안하죠. 물론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맨유 보드진은 솔샤르 감독으로 끝까지 간다는 입장이지만 계속해서 성적이 안 나올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맨유 보드진이 칼을 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솔샤르 감독도 사활을 걸고 이번 에버튼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승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무승부는 없다고 보여지고 더욱이 에버튼의 경우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가 출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는 초안픽에서 무패를 가져갔던 걸 최종픽에서는 승패로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우에스카 대 에이바르
라리가 하위권 팀들 간의 대결이고 초안픽에서 무패 가져갔던 걸 저는 그대로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에스카가 올 시즌 승리가 없다는 점, 승격 팀인 만큼 첫 승을 거두는데 상당히 애를 먹는 모습입니다. 다만 무승부가 오무나 있죠.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4실점밖에 하지 않고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우에스카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서는 0대 0으로 비길 정도로 어쨌든 관중이 없지만 홈에서는 상당히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에스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전방에 오카자키 신지, 레스터시티에서도 뛰었었고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 일본 선수죠. 이러한 최전방 공격 자원의 부재로 인해서 올 시즌 최다 득점도 하위권에 있고 물론 공격도 공격이지만 최다 실점이 공동 1위로 14골 가장 많은 골을 허용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올라온 뒤 1부 리그의 아주 매운맛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다는 점, 그렇지만 홈에서만큼은 4실점으로 틀어막고 있다는 점에서 우에스카가 쉽게 에이바르한테 패를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무승부로 가져가고, 다만 제가 우에스카 사이드가 아니라 에이바르 쪽을 본 것은 그래도 에이바르가 우에스카보다는 최근 2014-15 시즌부터 승격을 해서 계속해서 라리가에서 잔류를 이어오고 있고, 올 시즌 원래는 라리가 경기를 조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래 유관중 경기에서 에이바르가 홈 경기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에는 경기가 무관중으로 치러지고 그러한 여파로 인해서인지 에이바르가 홈에서 강한 것이 아니라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거둔 2승이 모두 원정에서 거뒀다는 점이고, 따라서 저는 우에스카 원정에서 그래도 라리가 짬밥이 있는 에이바르가 한 골차 신승 정도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에스카는 최다 득점 뒤에서 2등이고 에이바르는 최다 득점 뒤에서 꼴등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상당히 빈공, 헛심 공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서로 득점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0대 0의 무승부 혹은 에이바르가 한 골차 꾸역승을 거두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저는 이번 경기 우에스카 대 에이바르는 초안픽과 마찬가지로 무패 투픽을 가져가겠습니다. 네, 3번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 대 리즈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상당히 아리까리해서 제가 초안픽에서 승패를 투픽을 잡았었는데 서두 제가 초안픽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크리스탈 팰리스 사이드를 보려고 했습니다. 워낙에 리즈 유나이티드가 비엘사 감독 체제에서 많이 뛰는 축구, 역동적인 축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상당히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죠. 따라서 상대의 어떤 대처 그리고 그날 선수들의 컨디션에 따라 경기력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레스터 시티한테 1대4로 완패를 했고, 반대로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는 3대 0 패트릭 벤포드 선수의 해트트릭에 힘입어 3대 0으로 제압을 할 정도로 상당히 경기력이 고점이 높지만 그래도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는 게 바로 리즈 유나이티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크리스탈 팰리스 사이드를 봤던 것은 올 시즌 리즈 유나이티드가 패했던 경기를 보면 리버풀, 울버햄튼, 레스터 시티 이렇게 역습에 능한 팀이고,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선수비 후 역습,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로이 호지슨 영감님이죠. 로이 호지슨 감독께서 점유율은 버리고 철저히 실리 축구를 하는 팀입니다. 따라서 점유율을 단 1%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해도 한 골만 넣어서 꾸역승을 가져가는 팀이기도 하죠. 지난 브라이튼전에서도 슈팅을 단 하나만 때리고 1대1로 비겼을 정도로 브라이튼의 경기 내용에서는 밀렸지만 결과는 어떻게든 꾸역꾸역 이끌어내는 게 바로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원의 밀리보예비치의 퇴장으로 인해서 중원의 옵션 하나는 없어졌지만 최전방에 조던 아이에우 선수가 복귀하면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자랑하는 윌프리드 자아, 조던 아이에우, 안드로스 타운젠즈, 거기에 뒤에 발빠른 제프리 슐럽까지 빠른 역습 삼각편대, 사각편대가 구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리즈 유나이티드가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도 특유의 전방 압박과 많이 뛰는 축구로 상당히 라인을 끌어올리고 덤벼든다면 오히려 크리스탈 팰리스의 예리한 역습 한방, 윌프리드 자하 선수가 지금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 골 먼저 선제골을 넣고
탄탄한 수비 블록으로 잠궈버린다면 크리스탈 팰리스의 어떤 신승이 예상됩니다. 더욱이 지난 레스터 시티전에서 리즈 유나이티드가 레스터 시티가 작정하고 수비 블록을 빡빡하게 구축했는데 그 밀집 수비를 뚫어내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복기를 해보자면 리버풀전에서 3대4로 지면서 졌지만 잘 싸웠다는 시전했었고 맨시티전에서도 1대1 무승부로 상당히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다만 맨시티와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겨야 하는 경기이고 리즈를 상대로 빡빡한 수비 블록을 구축하고 내려앉는 팀이 아니었죠. 맞불 작전으로 서로 난타전 양상을 보였을 때 리즈 유나이티드 역시 빠른 템포의 축구를 구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맞부딪혀 주는 팀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크리스탈처럼 엉덩이를 뒤로 빼고 자신들이 선수비 후 역습을 하는 팀을 상대로는 리즈 유나이티드의 어떤 역동성이 힘을 발휘하기가 힘든 구조적인 약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제가 초안픽에서도 강조를 했듯이 이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데리고 온 로드리고 선수가 코로나19 양성으로 결장을 해서 공격 쪽에 상당한 전력 누수가 예상이 되고 더욱이 로드리고 선수보다는 칼빈 필립스 이 중원의 살림꾼인 미드필더 칼빈 필립스의 부상 결장이 저는 특히 크다고 봅니다. 이 칼빈 필립스 선수가 우리나라로 치면 기성용 선수같이 정확한 롱패스 중원에서 센터백 사이로 들어오면서 중원에서 대각선 패스죠. 롱 패스로 정확한 빌드업은 물론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인터셉트 그리고 태클 이런 것이 뛰어나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어떤 역습을 저지하는 데 있어서 칼빈 필립스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이번 경기에는 나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상 여파도 있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승리까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제가 이 패를 빼지 않은 이유는 제가 어제 찾은 데이터에 의하면 이 리즈 유나이티드의 공격수 에이스인 패트릭 벤포드 선수가 올 시즌 리그 6골을 넣었는데 그 5골이 모두 원정골이고 지금 원정에서 3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도 득점을 할 경우에 마크 비두카 선수죠. 프리미어리그를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이 비두카라는 선수의 이름이 익숙하실 건데 이 비두카 선수 다음으로 리즈 소속으로 첫 원정 4경기 연속골 득점자에 등극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벤포드 선수가 원정 경기에서 상당히 강한 점을 들어봤을 때 리즈 유나이티드의 패까지도 한번 가져가 보는 것이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3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리즈 유나이티드의 경기는 초안픽과 마찬가지로 승패 투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경기입니다. 세비야 대 오사수나의 경기. 저는 초안픽에서 승패 투픽을 봤었는데 승무 투픽으로 틀려고 합니다. 먼저 세비야의 승리를 보는 이유는 세비야가 어쨌든 라리가에서는 최근 아주 안 좋은 모습이죠. 라리가에서는 3연패로 흐름이 매우 안 좋지만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직전 경기에서 크라스노다르를 상대로 3대2 역전승을 거뒀는데 한 명이 퇴장당한 상태에서 그것도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 역전승의 주역이 바로 공격수 엔 네시리 선수였죠. 엔 네시리 선수가 크라스노다르전에서 교체 투입 이후에 2골을 넣으면서 3대2 역전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또한 제가 흥미로운 데이터를 찾은 것은 지난 시즌 오사수나와의 맞대결에서 세비야가 1승 1무로 압도를 했는데 홈에서 3대2 승리를 거뒀을 때 바로 이 엔네시리 선수가 2골을 오사수나를 상대로 넣었습니다. 혹자께서는 그러면은 지난 시즌의 오사수나와 올 시즌의 오사수나가 달라서 이게 의미가 있는 데이터냐고 반문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당시에 엔네시리 선수가 상대했던 오사수나의 수비진 중에서 지금 에레라 골키퍼와 가르시아 센터백 중앙 수비수는 동일하게 오사수나의 주전 수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도 넣어본 놈이 넣는다고 이 오사수나를 상대로 2골을 넣었던 특히 에레라 골키퍼와 가르시아 센터백을 상대로 2골을 넣었던 엔네시리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2골로 예열을 마친 이 엔네시리 선수가 위기에 빠진 세비야를 한 번 더 구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세비야의 승리는 그대로 가져갔대 제가 오사수나의 패에서 무로 튼 이유는 먼저 오사수나의 선전을 예상했던 것이 바로 오사수나의 압도적인 제공권이었습니다. 2배 이상의
세비야보다 2배 이상의 제공권을 자랑하는 게 바로 오사수나이고, 더욱이 오사수나는 지금 마요르카의 에이스였죠. 기성용 선수가 지난 시즌 잠깐 활약했던 이 마요르카의 에이스 장신 공격수인 부디미르까지 영입을 해서 지금 제공권이 한껏 높아졌었던 오사수나인데, 주전 센터백이죠. 주전 센터백인 에르난데스 선수가 지난 시즌 3골이나 넣었을 정도로 상당히 제공권이 강한 선수인데, 이 주전 센터백 에르난데스 선수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에르난데스 선수의 부상 결장이 상당히 저는 수비나 어떤 제공권, 공격에 있어서도 오사수나의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보고, 오사수나의 승리까지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세비야가 전통적으로 오사수나를 상대로 상당히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비야가 아무리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어떤 짜릿한 역전승, 그리고 엔네시리 선수의 상승세 등을 등에 업고 충분히 홈에서는 지지 않는 경기를 펼칠 것 같습니다. 따라서 4번 경기 역시 승무 투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경기는 웨스트햄 대 풀럼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초안픽에서 웨스트햄의 단통 승리로 예상했고, 최종픽에서도 웨스트햄의 단통 승리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주목했던 점은 웨스트햄의 5-4-1 포메이션이죠. 공격 시 3-4-3, 수비 시 5-4-1로 전환되는 웨스트햄의 역습 축구가 상당히 지금 먹혀드는 모양새이고, 리버풀전에서도 아깝게 원정 1대2로 패했지만 상당히 경기력은 괜찮았습니다. 최전방의 안토니오 선수가 부상인 점은 웨스트햄의 공백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안토니오 대신 최전방에 보웬 선수를 세우고 측면에 야르몰렌코가 나올 경우에는 상당히 기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 모예스 감독이 야심차게 2부 리그에서 영입한 이 벤 라마 선수를 한번 데뷔전을 선발로 출격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벤 라마 선수를 제가 주목한 이유는 2부 리그 브렌트포트에서 영입을 한 선수인데, 이 벤 라마 선수가 시즌 중에 영입이 됐고, 이 브렌트포트 유니폼을 입고 리그컵이죠. 카라바오컵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 그 리그컵 대회에서 이미 풀럼을 상대로 2골이나 넣은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브렌트포트가 풀럼을 3대 0으로 제압했는데, 벤 라마 선수가 웨스트햄으로 이적하기 전에 브렌트포트의 유니폼을 입고 이미 이 풀럼을 상대로 2골을 넣었기 때문에, 더욱이 지난 시즌 풀럼이 2부 리그에 있었죠. 그 2부 리그에서 브렌트포트의 유니폼을 입고 이미 벤 라마 선수가 풀럼을 많이 상대를 해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풀럼에 좋은 기억이 있는 이 윙어 측면 공격수 벤 라마가 웨스트햄의 데뷔전을 치를 것 같고, 이 벤 라마 선수가 활약할 여지는 충분하다. 따라서 웨스트햄이 홈에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홈에서는 강등 이전, 풀럼이 강등되기 이전까지를 포함했을 때 홈에서는 10경기 6승 3무로 풀럼에게 강한 모습을 보인 웨스트햄입니다. 더욱이 풀럼이 강등 이전, 그러니까 2부 리그로 강등되기 이전부터 원정 22경기 중에서 단 승리가 한 경기밖에 없을 정도로 원정에서 약한 팀이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6번 경기는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 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웨스브로 이렇게 줄여서 토토에는 표기가 돼 있죠. 저는 초안픽에서 웨스 단통패를 받고 최종픽에서도 웨스트브롬의 단통패로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손흥민, 케인 듀오가 상당히 날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도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교체 투입 후 17초 만에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토트넘의 케인 선수는 1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토트넘 통산 200번째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더욱이 토트넘의 무리뉴 감독이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을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13경기 8승 3무 2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은, 원래는 지난 시즌에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에게 덜미를 잡힌 적도 있지만, 지난 시즌이죠. 웨스트 브롬이 강등되기 전에 당시에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체제였고, 무리뉴 감독은 전 소속팀부터 웨스트 브롬을 상대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이 자신이 상대 전적에서 우위에 있는 팀은 곧잘 잡아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따졌을 때에는 토트넘의 단통 승리가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웨스트브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 수비수인 다라 오셰이 선수가 지금 부상 중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선수죠. 이바노비치, 이바갑 선수, 이 첼시에서 활약했던 아주 병정 같은 러시아 선수 이바노비치 선수가 백업으로 활약을 하고 있지만 이바노비치 선수가 상당히 노쇠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과연 케인, 손 듀오가 앞장서는 토트넘의 화력을 이 이바갑께서 막아낼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6번 경기 그대로 웨스의 단통패를 보겠습니다. 7번 경기는 헤타페 대 비아레알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제가 상당히 이번 회차에서 가장 어려운 경기로 꼽았었고 마음 같아서는 48,000원짜리로 구성을 해서 싹 지워버리고 싶습니다만 제가 초안픽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32,000원대로 끊는 것을 되게 강박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초안픽에서 말씀드렸듯이 단통 무승부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비아레알이 순위가 더 높고 지금 4승 1무 모든 대회 4승 1무로 상승세이긴 하지만 헤타페 역시 올 시즌 홈에서만큼은 극강의 모습 3승 1무 단 1실점밖에 하지 않는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홈에서는 올 시즌 마탱이가 갔죠. 쿠만 감독 체제에서 마탱이가 간 FC 바르셀로나까지 잡아내는 등 홈에서는 그 어떤 팀이 와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헤타페입니다. 제가 어제 파악한 바로는 헤타페의 주전 오른쪽 풀백인 다미안 수아레즈 선수가 퇴장 징계로 나오지 못하는 것은 오른쪽 측면 공격 전개에 있어서 상당히 전력 누수가 예상되는 헤타페이지만 비아레알이 최근 라리가 원정 3경기에서 무득점입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2무 1패로 홈에서 4승 1무를 거두는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조한 흐름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원정에서 4실점을 했는데 그것이 모두 바르셀로나한테 실점을 한 점이라는 것에서 원정에서 그래도 2무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올 시즌 1패밖에 없고 지금 최근 모든 대회 4승 1무로 상승세라는 점에서 아무리 헤타페라 할지라도 비아레알이 쉽게 패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 지금 공격수 알카세르 선수가 라리가에서 4골, 유로파 리그에서 4골로 지금 쾌조의 골 감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헤타페한테 쉽게 패하진 않을 것 같다. 더욱이 비아레알은 그래도 중원의 코클랭이나 후안 포이스가 지금 수비수 토트넘 출신이죠. 중앙 수비수 후안 포이스가 지금 부상으로 아웃이 됐지만 두 선수 모두 백업 자원이라는 점에서 그렇게까지 큰 전력 누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상당히 50-50, 50대 50의 경기를 봐서 저는 초안픽과 마찬가지로 단통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경기 레스터 대 울버햄튼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제가 초안픽에서 레스터의 단통 승을 봤었는데 단통 무승부로 한번 과감하게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안픽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만약에 폴더를 아낀다면 이 7번 혹은 8번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 경기 같은 경우 이 매치업 레스터 대 울버햄튼의 매치업이 제가 어제 찾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두 팀의 맞대결 중 4경기 중 3경기가 0대0 무승부로 끝났을 만큼 상당히 팽팽했었습니다. 따라서 무승부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매치업이고 그것을 구조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레스터 역시 원래는 제이미 바디 선수를 필두로 한 선수비 후 역습 뒷공간을 노리는 카운터 어택이 상당히 강한 팀이죠. 울버햄튼 역시 3백을 기반으로 한 카운터 어택이 상당히 날카로운 팀입니다. 그렇지만 레스터가 좀 더 상위권 팀이고 레스터의 중원 구성이 틸레망스 그리고 아이오스 페레스나 제임스 메디슨 같이 점유가 가능하고 패스와 빌드업이 좋은 미드필더가 포진한 이 레스터 시티가 좀 더 상위권의 위치로서 두 팀이 붙었을 때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레스터 시티가 점유율을 가져가는 양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할 경우에 울버햄튼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선수비 후 역습 축구를 하기에 용이하고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축 수비수인 소윤주 선수 그리고 조니 에반스 선수까지 지금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소윤주 선수는 아예 장기 아웃이 됐죠. 따라서 레스터가 지금 수비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유로파 리그까지 지금 치르고 왔고 울버햄튼 역시 지금 4경기 3승 1무 상승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팽팽한
5대5 경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욱이 두 팀의 맞대결이 전통적으로 0대0 무승부가 많이 나왔다는 점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으로 레스터가 점유율을 잡게 되고, 그랬을 때 레스터가 자랑하는 날카로운 카운터 어택이 실종될 우려가 있고, 오히려 울버햄튼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감행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레스터가 의외로 울버햄튼전에서 득점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단통 승에서 단통 무로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경기는 소시에다드 대 그라나다의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지금 라리가 선두를 달리고 있을 만큼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모든 대회 5승 1패, 직전 셀타비고 원정에서 4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소시에다드가 지금 좋은 것은 바로 득점이 18골로 라리가 1위, 실점은 단 4골로 2위,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안정돼 있고, 그 선봉에는 바로 오야르사발 5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오야르사발, 최근이었죠. 어제 기사자로 오야르사발이 스페인 국가대표팀에 승선을 했을 만큼 상당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측면 공격수 오야르사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소시에다드는 포르투라는 어떤 원투펀치죠. 오야르사발과 원투펀치를 구성하고 있는 이 포르투 선수마저 4골 2도움으로 쾌조의 골 감각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화력이 좋은 소시에다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맨체스터 시티에서 아주 레전드로 이적을 한 베테랑 미드필더 다비드 실바 선수까지 합류를 해서 지금 노련함까지 갖춘 게 바로 소시에다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맹활약을 펼쳤던 웨데가르드, 레알 마드리드 친정팀으로 돌아간 이 플레이메이커 웨데가르드 선수의 어떤 공백이 느껴졌지만, 베테랑 미드필더인 다비드 실바를 영입을 하면서 상당히 그런 플레이메이킹적인 요소도 보완을 한 소시에다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셀타비거전에서 다비드 실바 선수가 첫 골을 올리면서 발끝 감각도 예열을 마친 상황입니다. 최근 그라나다와의 맞대결에서 소시에다드가 최소 2골을 넣었을 정도로 그라나다를 상대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소시사이드에 힘을 실어주는 요소입니다. 반면에 그라나다는 4승 3무로 나쁘지 않은 분위기지만 최근 2연무입니다. 직전 올 시즌 마탱이가 간 레반테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죠. 또한 올 시즌 원정에서는 7실점이나 할 정도로 수비력이 안 좋은 모습입니다. 제가 어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결장자가 조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 33경기 7골 4도움을 넣었던 베테랑 공격수 솔다도 선수, 그리고 올 시즌 6경기에 출전하고 있는 멀티플레이어 푸에르타스, 주전 중앙 수비수인 바이오까지 지금 코로나19 이슈로 결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시즌 라리가 원정 을 통틀었을 때, 올 시즌까지 통틀었을 때 그라나다가 원정 경기에서 강한 점은, 그래도 그라나다가 쉽게 패하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결장자가 많고 최근 소시에다드가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초안픽과 마찬가지로 소시 사이드를 보고 소시 단통승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경기 맨시티 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초안픽에서 저는 승패 투픽을 받고 이 경기는 그대로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두 팀이 만났을 때 전통적으로 무승부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양팀 모두 최근 분위기가 좋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7경기 5승 2무, 리버풀은 6경기 5승 1무로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아탈란타 원정에서 5대0 대승을 거뒀고 이 경기에서 디오구 조타 선수가 3골을 넣었죠.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맨시티전 역시 출격이 확실해 보이고, 다만 클롭 감독이 피르미누 선수를 아주 믿기 때문에 디오구 조타 선수가 연속해서 선발로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방 빌드업, 풋볼살롱만의 어떤 심층 분석 코너인 후방 빌드업에서 주목했던 이 티아고 알칸타라 선수는 아쉽게도 결장이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리버풀의 클럽 감독이 어제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제가 살펴봤는데, 티아고 선수는 아직 복귀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고 중앙 수비수 마팁과 미드필더 케이타 그리고 오른쪽 풀백인 치미카스 선수는 모두 훈련에 복귀를 해서 그래도 리버풀이 중앙 수비수 반다이크 선수의 이탈이 상당히 전력 누수로 다가왔었는데 이 중앙 수비수 마팁 선수의 복귀는 상당히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수들 나단 아케 그리고 라포르테까지 지금 무리 없이 부상에서 복귀해서 수비진은 상당히 안정감이 있는 맨시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올림피아코스전에서 최전방 공격수 가브리엘 제주스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해서 골까지 넣어서 최근에 맨시티가 고전했던 이유가 정통적인 스트라이커의 부재였습니다. 스트라이커 아구에로 선수와 제주스 선수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마레즈 선수나 스털링 선수를 최전방에 넣는 펄스 나인 가짜 9번 전술이라고 하죠. 이 가짜 9번 전술을 가동함에 있어서 공격이 상당히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묵직한 정통 스트라이커라고 볼 수 있는 가브리엘 제주스 선수가 복귀를 했고 더욱이 지난 경기에서 골까지 넣었기 때문에 상당히 공수에서 안정감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덕배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가 최근 3경기에서 5개의 어시스트로 맹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상당히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또한 두 팀 모두 무실점 경기가 단 한 경기, 두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수비가 그렇게까지 견고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 대 창의 대결로 보이고 이 경기는 난타전 끝에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11번 경기는 레반테 대 알라베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이번 경기처럼 라리가의 하위권 경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상하게 해외 투표율이나 배당이 레반테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 점이 상당히 쎄하지만 풋볼살롱의 분석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상당히 배당에 대해서는 신경을 별로 쓰지 않는 편입니다. 배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도박 사이트들이 설정한 수치이고 그 배당의 함정에 빠져서 배당만 보고 축구 토토를 사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배당만 믿고 따라갔다가 뒤통수를 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니죠. 따라서 저는 토토 승무패가 의미가 있으려면 철저하게 축구 내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게 맞아 들었을 때 토토의 어떤 희열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레반테이의 투표율이 어쨌든 간에 초안픽에서 레반테이 단통패를 봤던 것을 그대로 한번 밀고 가보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주전 오른쪽 풀백인 마라몬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리고 알라베스 사이드를 보는 이유는 이상하게 레반테가 알라베스만 만나면 작아집니다. 지난 시즌 두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0대1로 패했고 제가 주목한 점은 바로 레반테의 제공권이 알라베스의 제공권보다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올 시즌 라리가 7경기에서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을 정도로 12실점 상당히 수비가 불안한 것이 레반테입니다. 다만 최근 2연무로 분위기 반등에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고 보입니다. 중상위권인 그라나다를 상대로도 승점을 얻었을 정도로 경기력이 조금은 살아나고 있는 레반테라서 저와 달리 레반테 쪽으로 픽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분석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아까워서라도 알라베스 쪽을 한번 믿어보고 싶은 것 뿐이지 지금 해외 배당이나 투표율은 레반테 쪽으로 조금 몰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알라베스 사이드를 보는 이유는 바로 알라베스의 제공권이 상당히 괜찮다는 점이고 최근 그래도 바르셀로나와 비길 정도로 지금 경기력이 나쁘지 않은 알라베스입니다. 더욱이 제가 항상 알라베스 경기를 보면은 이상하게 이 호셀루 선수를 상당히 좋아하는 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신 공격수 192cm의 장신 공격수이고 지난 시즌 레반테의 2승을 거뒀을 때 이 호셀루 선수가 1골 1도움으로 맹활약했습니다. 더욱이 제공권이라는 어떤 테마를 봤을 때 이 192cm 장신 공격수의 호셀루 선수의 뚝배기가 레반테를 상대로 지난 시즌 1골 1도움을 했던 좋은 기억을 살려서 이번 시즌에도 한번 뚝배기의 위력이 한번 발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라베스의 주전급 오른쪽 수비수인 나바로 선수와 주전급 수비형 미드필더인 폰스 선수가 결장하는 것은 상당히 알라베스 쪽에는 전력 누수라고 볼 수 있지만
최근 모든 대회 6경기에서 5경기가 레반테 상대로 무실점을 거뒀을 정도로 이상하게 레반테만 만나면 강해지는 알라베스입니다. 따라서 저는 초안픽과 마찬가지로 레반테의 단통 패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번 경기 역시 라리가 경기입니다. 바야돌리드 대 빌바오의 경기인데 바야돌리드가 올 시즌 상당히 안 좋습니다. 최하위로 쳐졌고 지금 3무 5패로 부진합니다. 1승도 거두지 못했는데 바야돌리드 역시 에이바르처럼 원래는 홈에서 상당히 좋은 경기를 펼치는 팀으로 유명한데 지금 홈에서 단 1승도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리그 8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을 정도로 지금 최다 실점 공동 2위, 최소 득점은 공동 1위로 공격력까지 안 좋은 게 바로 바야돌리드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전 풀백인 나초 선수가 퇴장 징계에서 복귀하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최근 라리가 4경기에서 최소 2골이나 내줄 정도로 수비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바야돌리드입니다.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 경기를 조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무바오, 토토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무바오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무승부가 많은 팀이었는데 올 시즌엔 무승부가 단 한 채로도 없습니다. 따라서 빌바오가 그 무자비 면모를 탈피하고 조금 뭐 아니면 도 승리를 추구하는 경기를 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라리가 홈 경기에서는 2승 1패로 강한 모습이지만 원정에서는 1승 3패라는 점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따라서 이 경기 역시 바야돌리드 사이드나 혹은 무승부로 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빌바오가 최근에 세비야를 잡았었죠. 세비야를 꺾는 등 상당히 그래도 경기력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 더욱이 지금 빌바오의 주전 중앙 수비수인 이니고 마르티네스 선수와 주전 골키퍼인 우나이 시몬 골키퍼죠. 이 두 선수가 스페인 국가대표에 승선을 했습니다. 이런 중하위권 팀들의 선수들이 국가대표에 승선했을 경우에 상당히 지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것이 경기력에 반영이 되는 모습이 아, 보이죠. 우리나라 K리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국대에 한번 갔다 오고 나면은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물론 그것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중하위권 팀들에서 국가대표가 나오면 그리고 그 국가대표에 승선한 선수들은 상당히 국가대표 뽕을 맞습니다. 따라서 이 이니고 마르티네스 선수와 우나이 시몬 이 버티고 있는 수비진이 지금 최소 득점 꼴등팀인 바이아돌리드가 뚫어내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또한 빌바오의 원조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이 무니아인 선수가 상당히 올 시즌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 세비야전에서 교체 투입 이후에 시즌 첫 골을 신고했습니다. 이 마수거리 골이 터졌다는 점에서 무니아인 선수가 지난 시즌처럼 빌바오의 어떤 공격 시발점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초안픽과 마찬가지로 이 경기는 바야돌리드의 단통 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번 경기는 아스널 대 아스톤 빌라의 경기입니다. 초안픽에서 아스널의 단통 승리를 받고 이 경기는 최종픽에서도 아스널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역시 저는 아스날 사이드를 보고 있지만 충분히 아스톤 빌라 쪽도 걸어볼 만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아스날은 최근 모든 대회 3연승, 직전 경기 유로파리그 4대1 완승 등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더욱이 아스날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적생들의 맹활약 때문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데리고 온 토마스 파티 미드필더 그리고 수비수 마갈량이스 선수가 지금 상당히 안정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어서 아스날의 지금 뒤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또한 아르테타 감독이 이 엘네니 선수 모하메드 엘네니 선수를 중원의 어떤 지배자로 지금 각성을 시켰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이 아무래도 현역 시절에 엘네니 선수와 함께 뛰어봤고 엘네니 선수의 어떤 성실함을 높게 사서 지금 상당히 중용을 하고 있고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엘네니 선수입니다. 유로파 리그에서 토마스 파티와 엘네니 선수를 선발로 쓰지 않으면서 체력 안배도 해놨기 때문에 아스날이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중원에서 압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직전 사우스햄튼전에서 4골이나 내주고 패했습니다. 물론 3골이나 따라붙는 저력을 보였지만 최근 2연패에다가
4골이나 실점했다는 점은 수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원정에서는 올 시즌 2승으로 전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가 원정에서도 선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저는 아스날이 만약에 맨유전에 들고 나왔던 그런 조직적인 전방 압박을 아스톤 빌라전에서도 사용을 한다면 아스톤 빌라가 지난 직전 경기인 사우스햄튼전에서도 이 사우스햄튼의 어떤 조직적인 압박에 상당히 애를 먹었던 점을 아, 복귀를 해 봤을 때 아스날이 탄탄한 중원, 토마스 파티, 엘네니를 축으로 한 탄탄한 중원과 최전방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조직적인 압박, 그리고 레노 골키퍼와 마갈량이스라는 걸출한 중앙 수비수가 버티고 있는 안정적인 수비까지 더해서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맨유전처럼 골은 많이 터지지 않을지언정 1대0 혹은 2대1 신승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13번 경기는 저는 아스날의 전통 승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 홈 발렌시아라고 불렸을 정도로 메스타야 스타디움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확실히 관중이 없어서 힘이 빠지는 모양새이지만 그래도 1승 2무 1패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에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고 올 시즌 라리가 8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단 한 경기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수비진이 불안합니다. 가뜩이나 수비가 불안한데 제가 어제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오른쪽 풀백 코레이아가 퇴장 징계로 결장을 하고 주전급 센터백인 디아카비 선수까지 수비에서 결장을 해서 가뜩이나 수비가 안 좋은데 지금 더 수비진의 전력 누수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라리가 4경기에서 최소 2실점을 하고 있어서 발렌시아는 공격도 문제이지만 수비가 상당히 문제인 팀입니다. 반대로 레알 마드리드는 직전 경기 인터밀란전에서 3대2 짜릿한 승리를 거뒀고 최근 모든 대회 2연승, 3승 1무로 상승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레알 같은 경우에는 벤제마 선수가 3경기에서 연속골 4골을 넣었고 아자르 선수가 부상 복귀 이후에 지난 우에스카전에서 상당히 멋진 왼발 중거리 슛으로 복귀골을 신고했고 지금 인터밀란전에서도 꾸준히 경기를 소화하면서 폼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날이 서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진을 발렌시아 이 불안한 발렌시아의 수비진이 그리고 결정자까지 속출한 이 발렌시아의 수비진이 막아내기엔 상당히 버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레알이 올 시즌 원정에서 홈보다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레알의 원정 승리로 기우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14번 경기는 초안픽과 마찬가지로 발렌시아의 단통 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부패 47회차 EPL 라리가 14경기 독식 픽, 최종 픽 공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컨텐츠 서두와 말미에서 말씀드렸듯이 풋볼살롱이 제시하는 픽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입니다. 저 역시 토토를 즐기는 그냥 평범한 유저이고 제가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저는 이렇게 픽을 했으니 이 자료만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아리까리한 경기들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이 투픽을 잡았던 경기들이 있을 겁니다. 이 투픽을 잡은 경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투픽에서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승패를 간 거를 승무나 무패로 가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는 이 자료들만 상당히 눈여겨보시고 이 픽은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픽에다가 풋볼살롱이 제시하는 스토리와 인사이트 그리고 여러가지 방대한 자료를 결합을 했을 때 1등 픽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풋볼살롱의 픽을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픽에다가 운칠 기 3, 풋볼살롱의 운과 나의 운을 합쳤을 때 운이 7할이 나오고 제가 제시해드리는 이 자료들을 기 3으로 더했을 때 운칠 기 3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구독 옆에 있는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승무패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풋볼살롱 구독자분들의 47회차 적중을 기원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승무패 48회차 승무패 컨텐츠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